안녕하세요. 모터링 박기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쿠페의 뒷자리에 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쿠페 중에서 가장 넓은 뒷자리를 가진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와, 이 쿠페인데 이렇게 넓어? 와, 머리 위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 근데 더 놀라운 건, 와, 쿠페의 2열에 앉아 있는데 승차감이, 와, 진짜 대박이에요. 승차감 대박 좋아요. 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롤스로이스의 스펙터입니다. 전기차죠. 자, 롤스로이스 스펙터가 이제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드디어 이제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서울에서 좀 교회로 잠깐 나들이 갔다 오는 정도로 좀 시승을 할 계획인데요. 우선 뒷좌석 먼저. 사실 뒷좌석 진짜 궁금하잖아요. 이게 롤스로이스인데 당연히 고스트라면 뒷좌석에 많이 타시겠지만 이게 롤스로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쿠페니까 아무래도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직접 운전하시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 차를 선택하실 거거든요. 그렇지만 롤스로이스이기 때문에 뒷좌석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먼저 탑승을 했는데요. 지금 마침 앞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시트를 지금 요거 최대한 앞으로 밀어 놓은 상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막 리무진들처럼 더 많이 밀고 이것도 완전 폴딩 되게 그렇게까지 안 되고요. 요게 지금 최대한 많이 앞으로 당겨 놓은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앉았을 때 주먹이 일단 3개 이상 들어갈 공간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차를 만약에 혼자 만약에 이제 기사분이 계시는 그런 회장님이라고 하면 이 차를 그냥 리무진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밀어놓고 뒷좌석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와. 지난번에 이미 고스트 2세대 때 이 승차감 좋은 거는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쿠페로 바뀌었는데도 근데도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자, 일단 스펙터 먼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펙터는 롤스로이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쿠페가 있죠. 레이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레이스가 있는데요. 이 레이스는 고스트를 베이스로 한 쿠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작은 쿠페야. 와, 레이스가 작은 쿠페래. 그래서 롤스로이스에서 봤을 때 레이스는 작은 쿠페. 이 차는 뭐냐면 예전에 팬텀 쿠페가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팬텀 플랫폼으로 만든 팬텀 쿠페가 있었는데 이 차가 그 팬텀 쿠페의 후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전기차잖아. 그렇습니다. 팬텀 쿠페의 후속을 아예 그냥 전기차로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레이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전 1세대 고스트보다도 길이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이게 쿠페라고 하더라도 정말 큰 쿠페, 세계에서 가장 큰 쿠페가 이 스펙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팬텀 2세대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체 팬텀으로 봤을 때 8세대, 그리고 이제 BMW 그룹으로 넘어오고 난 뒤에 2세대에 해당하는 그 신형 팬텀이 개발이 되면서 그 전에는 7 시리즈의 플랫폼을 같이 썼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그 아키텍처 럭셔리 아키텍처라는 걸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뼈대 전체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풀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만들어서 아키텍처 럭셔리라고 불렀고, 그래서 지금은 팬텀이랑 뭐 컬리넌, 고스트까지 전부 다 그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 스펙터도 그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차인데 그 럭셔리 아키텍처는 팬텀을 위해서 만든 거면 그 내연기관에 더 적합한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플랫폼을 개발할 때부터 아예 전기차까지도 염두에 두고 플랫폼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쿠페가 전기차로 등장을 했지만 그 플랫폼을 그대로 잘 활용해서 지금 바닥에는 지금 배터리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 아무래도 배터리를 깔면서 이게 플랫폼이랑 통합이 되다 보니까 차체 강성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롤스로이스 자체가 워낙 크고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롤스로이스의 그런 이미지
마이리지들은 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배터리가 뭐 거의 한 700kg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도 엄청나게 더 많이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펙터는 이게 팬텀 라인이에요. 팬텀 라인이기 때문에 차가 엄청 더 크다. 레이스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를 적용하고 사륜구동이 적용이 됐고, 지난번에 이제 2세대 고스트 때부터 사륜구동도 적용하고 후륜 조향도 적용이 됐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차도 어차피 이제 전기 모터는 대체로 앞에도 싣고 뒤에도 실으니까 사륜구동들이 당연히 더 많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차도 사륜구동이고요. 후륜 조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승차감 막 타자마자 제가 승차감 엄청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그 2세대 고스트에도 적용됐었던 그 플레이너 서스펜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노면을 스캔해 가지고 그 요철 같은 부분을 지나갈 때 서스펜션을 수시로 조절을 해 가지고 마치 그 앞에 막 요철이 있지만 이 차가 지나가기 전에 앞에 다리미로 샥 다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정말 매끄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서스펜션을 여기에도 여전히 적용을 해놔 가지고요. 2열에서도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운전을 해볼 텐데 아마 제 생각엔 1열은 승차감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 힘도 상당히 하구나. 그리고 롤스로이스는 사실 워낙 조용하죠. 원래부터도 앞에 12기통 엔진이 장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롤스로이스의 컨셉 자체가 이제 에포트리스라고 해가지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부드럽게 나가는 게 그게 컨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기통의 어마어마한 엔진이 장착돼 있음에도 그 힘을 거의 많이 안 써도 될 만큼 차가 부드럽게 잘 주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엔진이 장착돼 있어도 이 롤스로이스 실내는 진짜 조용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한 끗 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엔진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엄청 조용하고 엄청 승차감 좋고. 근데 사실 이제 쿠페도 이 정도 공간 되면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 쿠페의 뒷좌석 어떨까 궁금했는데 상당히 좋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쿠페 같은 경우는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할 수밖에 없긴 하죠. 회장님들은 그게 안 돼서 좀 안 되긴 하겠다. 예. 만약 회장님 도착하시고 밖에 에스코트 하시는 분이 이렇게 문을 열어줘도 이걸 시트를 이렇게 접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건 조금 안 되긴 하겠고, 특히나 이 고스트 2세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적용됐던 이 코치도어가 그 전동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거 진짜 느낌 좋거든요. 도어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 도어가 이렇게 쭉 손을 잡고 당겨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내릴 때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는 느낌이어서 그거 타고 내릴 때 정말 우아하게 내릴 수 있는데, 뒷좌석은 그게 안 된다는 점에서 사실 좀 많이 아쉽긴 하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스펙터는 쿠페이기 때문에 앞좌석 위주로 타시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근데도 뒷좌석도 이 정도로 와, 고급스럽고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정에 별자리가 가끔 지난번부터 이게 별똥별이 날아가는 것도 이거 지금도 날아가죠. 그래서 그건 느낌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뒤에 타고 있으면 이렇게 수시로 눈을 살짝씩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별똥별이 하나 씩 지나가면 손을 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느낌 수시로 날아가네요. 진짜 좋아요. 이 별똥별 날아갈 때 소원 빌면 그것도 소원이 이루어질려나 막 궁금해지는. 자, 쿠페도 엄청 좋군요. 간단하게 2열 뭐 살펴보려면 에어컨 조절하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안에 열면 냉장고는 아니고 안에 C타입 USB 충전할 수 있는 거 C타입 2개가 있고요. 컵홀더가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바람이 나오게 하려면 요걸로 이제 공기 배출구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돼 있죠. 여기도 지금 여기도 이게 스테인리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 들리시나요? 여기서 때려봐도 팅팅 하는 소리가 잘 들어오죠. 와, 느낌이 진짜 좋네요. 스펙터는 2열도 좋구나. 네, 스펙터 외관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게 전형적인 쿠페 스타일이죠. 팬텀 쿠페 느낌도 꽤 많이 나긴 하는데요, 여기 팬텀 쿠페보다는 키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고요. 아까 길이가 5.5m가 넘는다고 했는데 5.5m는 넘지 않고
5.475m, 거의 5.5m에 육박하는 사이즈죠. 그리고 앞모습 디자인이 기존 팬텀이랑 느낌들이 살짝 다릅니다. 특히 헤드라이트가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여 가지고요. 기존의 팬텀이나 고스트랑은 약간 다른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테온 그릴도 전체적으로 위아래 길이가 조금 짧은 느낌이 들죠. 그런 반면에 여기는 좀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희의 여신이 안으로 숨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퍼플 컬러가 엄청 예뻐요. 이게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실버랑 어울려 가지고 더 예쁘지 않나. 그런데다가 오늘 날씨가 비가 내리니까 오히려 좀 차분한 분위기랑 어울려서 진짜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도 퍼플 중에서 제일 예쁜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로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좀 특징인 부분이 여기 도 하단 부분에 각을 줘 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아래쪽에 반사가 되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은 부분이 좀 상당히 인상적이긴 하고요. 그리고 휠이 지금 이게 23인치가 들어가거든요. 쿠페에 최초로 지금 23인치 휠을 넣어 놨는데 조금 전기차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스포티한 느낌도 잘 살아있는 그런 23인치 휠을 장착을 해 놨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투톤으로 처리를 해 놓으니까 훨씬 더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루프 라인이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패스트백 형태의 지금 쿠페 스타일이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 리드가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서 와, 진짜 심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고스트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직선이 조금씩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보면 직각 느낌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더라고요. 팬더도 굉장히 불룩하게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보면 바닥이 아주 깊진 않은데 속으로는 좀 깊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롤스로이스니까 카펫 처리를 해 놔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에 상당히 깊이 있는 공간이 있네요. 차체가 워낙 길어 가지고요. 트렁크 공간은 그래도 꽤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용 짐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실을 수 있을 정도의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이 컬러인데요. 이 차는 실내가 와 진짜 엄청 화려하죠. 이 하늘색 스티치에 롤스로이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가 보시면 지금 우드가 굉장히 많이 넓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석에도 스타라이트가 들어가고 여기 요 라인으로도 스타라이트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타라이트를 넣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드를 많이 강조를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실내는 기본적으로 고스트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계기판도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에도 디스플레이, 그리고 저쪽에는 스타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우드를 굉장히 많이 두툼하게 적용을 해 놔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패스트백 쿠페여서 당연히 도어는 한 개밖에 없는데요. 도어는 역시나 코치도어로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탄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도어는 자동으로 와서 이렇게 닫히는 형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한 번 당기면 이렇게 도어가 조금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당기면 이렇게 쭉 당겨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스코트를 받아서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죠.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도어가 자동으로 닫히죠. 시동을 걸면 시동을 이게 소리가 사운드가 웅장하게 나주니까 진짜 꼭 시동을 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와 진짜 웅장하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스트 라인이 아니고 팬텀 라인이어 가지고요. 차가 진짜 엄청 커요. 이게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레버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밑으로 내리면 D가 되고요. 자. 오, 엄청 거대한 차가 움직입니다. 회전 교차로가 아니지만 한번 돌아볼까요? 오, 부드럽게 한 바퀴. 이야, 좋네.
와, 진짜 소리 없이 가는구나. 이게 진짜 유령이지. 와, 이름이 지금 스펙터잖아요. 스펙터도 유령이거든요. 그 007 영화에 스펙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지금 스펙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령이거든요. 아, 진짜 이 유령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다른 게 몇 가지가 더 있을까요? 사실 팬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스트도 그렇고 레이스도 그렇고 뭐 계속 유령 이름들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또 유령 이름을 붙였잖아요. 다른 이름이 또 더 있을까요? 에이. 나중에 유령이라는 이름 다 떨어지면 도깨비 이런 것도 붙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매직 카펫 라이드가 진짜 매직 카펫 라이드네요. 와, 이거는 진짜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와, 하체가 진짜 부드럽습니다. 편안해요. 지난번에 이제 고스트 시승할 때 그때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와, 이제는 진짜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매직 카펫 라이드도 진짜 이제는 매직 카펫 라이드라는 이름을 붙여도 어울린다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부드러운 것도 정말 좋고요. 그러면서도 안정감도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도 상당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짝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도 근데 그게 롤이나 피칭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부드러움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상하 좌우로 어떤 롤 피칭 이런 부분들은 꽤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게 쿠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조금은 더 스포티하게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제가 기대하거나 혹은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스포티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함이 훨씬 더 강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스펙터도 향후에 이제 블랙 배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차가 쿠페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하고 향후 이제 블랙 배지가 나오게 되면 그 차는 조금 더 스포티하게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지는 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근데 힘이 쫙쫙 밀어주는 느낌이 진짜 좋군요. 이게 최고 출력이 전기 모터 2개를 달아 가지고요 430kW 거든요. 환산하면 585마력 정도가 뭐야, 소름. 와, 방금 그 과속방지턱을 넘어갔는데요 과속방지턱 너무 같지가 않아요. 와, 이게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이 나왔을 때부터 경험했던 건데 확실히 노면을 스캔해 가지고 고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서스펜션을 조절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요철이 있을 때 요철을 지나가 보면 완전히 없는 느낌은 아니고요, 요철이 있긴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 요철의 충격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아, 승차감이 이거는 진짜 롤스로이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편안하고 좋네요. 그리고 출력도요 지금 585마력이라고 해서 제로백이 이게 지금 4.5초거든요 사실 이 큰 덩치를 생각해 보면 4.5초면 진짜 엄청 강력하죠. 오우, 지금 쭉 나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잖아. 전기차에 이게 차값이 6억 2천이 넘어가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전기차에 차값이 6억이 넘어가는데 585마력 한 7, 800마력 정도 만들어 줘서 제로백 한 3초 때 넣어주면 안 될까, 이런 욕심을 사실 살짝 가지게 되는데 그건 롤스로이스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를 접근할 때는 이 롤스로이스가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납득하신 분이 접근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가격과 크기와 그에 비례해서 또 성능과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조금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 롤스로이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지향하는 목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아, 이게 스펙터고 쿠페고 그렇더라도 585마력에 4.5초 그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이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느낌적으로 이게 쿠페여서 그런지 차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도 그 기분상으로는 고스트보다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자, 지금 이 차에는 도어에는 스타라이트가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스타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어에는 우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터널에 들어와 보면
여기 지금 스타라이트 확실하게 보이죠. 약간 은하수 같은 느낌이랑 스펙터라고 글씨가 적혀 있는 조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에는 지금 우드에다가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드 앰비언트 라이트 이거 말고 여기도 스타라이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대요. 그래서 두 개를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는데 비용이 뭐 조금 발생하긴 하지만 사실 나무도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취향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이 6억 2,200만 원부터 라고 했는데 천정에 있는 이 스타라이너 천장이랑 루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컬러라든가 가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6억 2,200만 원은 흔히 말하는 이제 코리안 패키지, 한국인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그 코리안 패키지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운전석이 승차감이 더 좋긴 한데요. 그리고 이게 운전하는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 천정의 이 별빛들은 운전석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뒷좌석에 타니까 이 천정의 별빛이 진짜 예쁘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스펙터에는요, 롤스로이스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가 돼요. 우와, 손 놓고 차가 가요. 손을 놨는데 차가 막 차로를 유지해줘요. 야씨, 무슨 호들갑이야. 자, 이게 그동안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지난번에 다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로 유지는 스펙터에서 처음으로 롤스로이스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고스트 2세대까지는 차로 유지까지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차로 유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손을 놓고 이런 차들은 잠깐씩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BMW 그룹에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터치만 해주면 흔들어 주지 않더라도 손만 살짝 갖다 대면 전기 신호를 인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 롤스로이스의 신세계인데. 지난번에 고스트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거 왜 적용 안 해줘요? 그러면 롤스로이스는 항상 대답하는 얘기가 우리는 좀 천천히 갑니다. 또 전통을 유지하고 그런 것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천천히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그래도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면 또 거기에 맞게 새로운 기술들을 당연히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주행 가능 거리는요, 국내에서 인증받은 거리는 383km입니다. 배터리가 102kWh가 장착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발표하는 수치가 완전 정격으로 최대한 맥스를 발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BMW i7에는 105.7kWh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스펙이지 않을까. 근데 어쨌거나 발표는 102kWh라고 발표가 됐고요. 국내에서 인증받은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83km. 근데 이게 WLTP 기준으로는 520km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한 450km 이상은 한겨울이 아니면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렇게 큰 차에 이게 가격도 있는데 근데 400km 밖에 못 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는 뭐 최대한 500km까지는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우, 와, 지금 이렇게 고속으로 크루징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엑셀을 밟으면 바로 확 튀어나갑니다. 이야, 와, 롤스로이스가 이랬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와, 응답성이 아무래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응답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의 롤스로이스가 12기통에 뭐 6.75 트윈 터보에 막 500 몇십 마력 하더라도 제로 100 4점 몇 초 이렇게 해도 그 차들도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차가 우아함과 여유가 늘 있었거든요. 그게 롤스로이스죠. 그랬었는데 이 차는 전기차인 만큼 진짜 밟으니까 바로 확 튀어나가네요. 오. 근데 지금 사운드도 켜놔가지고 약간 막 엔진 사운드 느낌처럼 부릉 하면서 튀어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조용하기까지 하잖아요. 아까 뒷좌석은
더 조용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더 조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뭐 바람 소리나 노면의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거의 많이 차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뒷좌석이 조금 더 조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엄청 조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유령이라고 하면 저 이렇게 조용하게 가야지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 정도로, 그렇게 따지면 이게 롤스로이스의 전설적인 실버 고스트 있잖아요. 그 실버 고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차가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전기차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 롤스로이스랑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네요. 예. 그 가솔린 엔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롤스로이스는 뭐 12기통 엔진에 막 급가속을 하더라도 막 부릉 이런 느낌은 원래 없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롤스로이스는 다 전기차로 가더라도 좀 덜 아쉽지 않을까? 아닌가. 그래도 또 12기통이 주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또 다 전기차로 가버리면 아쉬울 수도 있을까. 일단 이 스펙터에 있어서만은 이 전기차와 스펙터의 궁합은 진짜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기본적인 시스템들은 기존의 롤스로이스에서 봤던 것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런 다이얼들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그 온도 조절하는 다이얼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아이드라이브 조절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서 롤스로이스에서 봤던 것들이랑 거의 그대로 비슷하고요. 지금 전통적으로 롤스로이스는 렉시콘 오디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렉시콘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는데 출력이 1450W로 올라가고 스피커가 18개짜리 지금 비스포크 오디오를 지금 옵션으로 적용을 해 놔 가지고요. 여기는 오디오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던이라든가 컬리넌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용되어 있었던 비스포크 오디오를 생각해 보면 거의 정말 최상급의 오디오인 건 맞거든요. 자,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요, 가운데는 이제 속도계가 있고요, 왼쪽에는 파워 리저브 게이지가 있죠. 그래서 100%인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 파워가 몇 프로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파워 리저브 게이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엑셀을 발을 떼면 차징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파워 리저브 게이지에 차지 게이지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배터리 게이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료 게이지가 바깥에 있었는데 배터리 게이지가 있고 주행 가는 거리,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가 50%가 채 안 되네요. 한 48% 이 정도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205km거든요. 그러면 뭐 합치면 한 400 정도 되네요. 이렇게 보면 거의 인증받은 그 주행 거리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오늘 계속 시승을 하면서 아까 오전에도 좀 급가속도 하고 뭐 좀 고속 주행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전기차를 타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행한다고 하면 뭐 450km 이상은 뭐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야, 근데 이게 스펙터는 이걸 가지고 뭐 막 와인딩을 주행을 하면서 막 접지력이 어때요, 뭐 코너링, 뭐 롤링이 어때요, 이런 거를 이야기할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운전 자체를 지금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 편안한 승차감과 조용한 이런 느낌들이 더 많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펙터는 이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롤스로이스는 스티어링 휠이 직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 옛날에 림 아주 가는 그런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굉장히 큰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 같은 경우는 차에 탄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닫히고요. 이쪽 그 동반석 조수석 쪽에 있는 도어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페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 닫는 이쪽에 있는 이 창문 닫는 버튼을 이렇게 꾹 당기고 있으면 그러면 도어가 자동으로 닫아집니다. 그리고 본네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 고스트부터 이렇게 본네트의 끝이 그 판테온 그릴
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희의 여신이 나오는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네트를 열겠다고 하면 본네트를 딱 여는 순간 환희의 여신이 바로 앞으로 밑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숨어버리죠. 그래서 그 안쪽에 편안하게 잘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하고 내려가게 하는 것도 이쪽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선택해서 내려가거나 올리거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차로 유지 기능까지 들어오면서 사실 뭐 기본적으로 롤스로이스가 좋은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근데 기능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긴 했는데 아쉬운 것은 이쪽 모니터가 아직도 좀 작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쓰기에는 사실 조금 불편해요, 여전히. 그 대신 이제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지원되니까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하셔가지고 뭐 자기가 쓰시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쓰시면 또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롤스로이스의 첫 번째 전기차, 사실은 첫 번째는 아니래요. 정확하게 따지면 예전에 그때 이미 전기차를 한번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전기차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유일한 전기차이기도 하고 지금의 롤스로이스가 만든 첫 번째 전기차 스펙터를 시승을 했는데요. 팬텀과 컬리넌, 고스트들이 함께 같이 쓰고 있는 그 아키텍처 오브 럭셔리 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그 플랫폼에서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팬텀 쿠페의 후속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래서 레이스보다도 훨씬 더 큰 차체의 패스트백 쿠페형 스타일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도 102kWh를 장착을 해가지고요. 주행 가는 거리도 국내 인증받은 거리는 조금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주행하면 뭐 450km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를 했고요. 출력이 이제 430kW, 585마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전기차의 고출력과 그 가속력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차값도 있는데 출력 조금 전기차니까 조금 더 올려주지, 그래서 제로백 하다못해 한 3.8초 정도라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차가 워낙 크고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행하는 게 또 롤스로이스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롤스로이스의 12기통 엔진이 갖고 있는 그 출력과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에서 출력을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힘 자체는 정말 남아 돌고요. 원할 때는 정말 강력하게 가속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전기차의 시스템이 롤스로이스랑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드럽게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스펙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승차감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좋죠. 특히나 저는 쿠페여서 좀 더 퍼스널한 그런 라이프를 즐기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직접 운전해서 뭔가 좀 나들이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이만한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퍼포먼스에 조금 목이 마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랙 배지를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펙터 진짜 유령같이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롤스로이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음악을 안 들어보고 갈 수는 없어서요. 차가 진짜 조용하니까, 그때다가 1450W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음원을 직접 넣거나 아니면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가 좀 더 음원이 더 낮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블루투스로 갤럭시랑 지금 연결하는 상황이어서 손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서라운드를 조금 빼니까 훨씬 더 편안하기도 하고, 오디오가 정말 좋네요. 근데 굉장히 그 섬세함이 진짜 잘 살아 있어요. 그래서 바우스 윌킨스, 볼보에 있는 바우스 윌킨스랑 비교를 하자면 타격감은 조금 못하긴 하거든요.
타격감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긴 한데 섬세함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음색 자체가 성격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담백한 맛이 많이 나고 볼보에 있는 바우스 윌킨스는 상당히 기름진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따지면 담백한 맛, 감칠맛 뭐 이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맛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오디오는 굉장히 풍성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비스포크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시내 들어오니까 더 이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조용하기도 워낙 조용하고 시내도 노면이 이렇게 안 좋은 데들이 많잖아요. 근데 시내에 들어왔을 때도 승차감이 정말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차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을 때 얘는 굉장히 강하게 확 붙여서 가속도를 하고 차를 붙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시내에서 주행하는 느낌이 진짜 좋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팬텀 라인이다 보니까 차가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 타보면 계속 옆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막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차는 힘이 진짜 좋고 응답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도 좋고 밸런스도 좋고 하다 보니까 진짜 편하게 시내에서 되게 타기 좋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